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포럼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정보교육학회 회장님이신 이재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께서 AI 혁신인재 양성, AI 융합교육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교육학회 회장 이재호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연구지원센터장이신 정지현 교수님,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원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 제목은 AI 혁신인재 양성, AI 융합교육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 발제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인재 양성과 AI 융합교육입니다. 조금 이게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네, 혁신인재 양성과 AI 융합교육입니다. 우선 왜 우리가 AI 교육을 하는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AI 교육을 하는 이유는 AI 혁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AI를 잘 사용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교육의 목표는 사고력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AI 활용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고력 하면 선사시대부터 포스트 AI 시대, AI 시대가 지나가고 그 이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사고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기본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I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2003년경 우리나라와 영국은 당시에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인터넷을 교육에 성공적으로 접목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ICT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매주 1시간씩 ICT 활용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ICT 소양을 개발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영국이 선도적으로 컴퓨팅이라고 하는 교과를 4대 주지국가로 지정함으로써 CT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CT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스팀이라고 하는 융합교육 또한 열풍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흐지부지 됐죠. 그런 상황에서 2000년 직전의 상황을 보면은 AI가 몰려온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침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감에서 AI가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대비하자. AI가 오고 있는 것을 대비하자.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2021년 현재는 이미 AI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 삶 모든 곳에 AI가 침투해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AI가 온다고 경고 메시지를 내보낼 필요가 없이 AI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즉 2021년은 이전에 20년 전 인터넷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교육을 휩쓸었듯이 이제는 AI가 우리 교육 분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육이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주제인 AI 융합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 AI 융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융합하면은 2004년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열풍을 불었던 스팀을 잠깐 되돌아봤을 때 스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과학기술 분야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주로 기획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융합은 조금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융합을 이야기할 때 융합교육은 첫 번째, 동등한 관계에서 학문 분야가 결합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면에 있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통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자연과학과 공학이 융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반대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자연과학과 공학이 통합되는 이러한 네 가지 사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21년 현재 인공지능 융합을 논의할 때 일반적인 융합교육 분류 관점에서 본다면은 2분면의 내용은 AI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4분면의 내용은 X 플러스 AI가 될 것입니다. AI 플러스 X건 X 플러스 AI건 무엇이 됐든 간에 AI 융합교육,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AI 융합교육은 스팀과는 달라야 합니다. 스팀은 중심 교과가 없었습니다. 5개, STEAM이라고 하는 5개 영역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서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은 AI 융합은 AI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AI 플러스 X건 X 플러스 AI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팀의 목적이 이랬다면 AI 융합의 목적은 사고력 개발이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고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될 것이다.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AI 융합교육이 시행되어야 AI 융합교육의 시행 목적인 AI 혁신 인재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AI 융합 교육의 성공 사례를 좀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내용이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시행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코딩을 통해서 실물 시스템을 만든 과정입니다. 이때 만든 것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를 만들고 나서는 이 친구들이 교과서를 넘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교과서를 넘어섭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만들어서 배포한 인공지능 교과서인데, 인공지능 교과서 안에 보면은 비행기표를 가지고 국기를 인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표를 가지고 국기를 인식하는 내용이 사실은 비행기표에 국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고민을 한 후에 공항에서 여권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사례입니다. 두 번째, 교과서를 넘어서다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난 후에는 이 학생들이 경계를 자유롭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잔반을 확인해서 학생들이 시흥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00% 지금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급식을 먹은 후에 잔반이 어느 정도 남았는가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들이 시행했던 AI 교육은 우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AI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까를 논의하다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이니까 코로나
인해서 영향을 받는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사진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을 모아서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엔트리에서 데이터를 인식하는, 학습시키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마스크를 쓴 사진을 입력시키고 있는 화면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화면을 입력시키고 있는 화면입니다. 마스크를 쓴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클래스 이름은 마스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노마스크로 명명을 했네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은 마스크 블록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마스크와 노마스크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인공지능은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더 잘 학습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AI,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됩니다. 즉 AI는 막연히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AI는 매우 어렵다, AI는 두려운 존재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AI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사실 논문으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올해 6월 달에 지금 퍼블리싱 예정인 정보교육학회도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인공지능에 국한했을 경우는 여기까지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프트웨어 코딩과 연계가 되면 더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딩과 연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엔트리 블록 화면입니다. 엔트리 블록 화면을 보시면은 학생들이 만들었던 마스크와 노마스크 블록 학습 모델을 이렇게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해서 마스크를 썼다면은 마스크를 잘 썼다고 확인해 주는 거고, 마스크를 안 썼다면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멘트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만약에 실제 실물 교구와 연동이 된다면 더 큰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제가 명명했지만 사실 이것도 소프트웨어 코딩입니다. 이 역시 지금 엔트리 블락인데요. 보시면은 마스크, 노마스크는 위치에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교구는 여기에서 활용합니다. 즉 뭐냐, 마스크를 썼을 경우는 각도 모터를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펜스를, 각도 모터를 작동시켜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게이트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각도 모터 작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게이트가 열리고 안 열리는, 즉 우리가 실물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마스크와 노마스크를 구분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을 코딩해서 이용해 가지고 경험을 확장한 후에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할 경우는 실물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동영상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귀엽고 다양한 것들을 더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AI라고 저는 줄 알았는데 수업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코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인공지능이랑 재미있는 놀이가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똑똑한 친구다.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발견이다. 네. 자, 다시 이제 돌아왔죠, 화면이. 예. 이 지금 작업을 한 친구들은 제가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2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4년차, 그 다음 4년을 시행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AI 선도학교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3학년부터 방과후 수업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3시간 분량으로 완성을 했다 합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하는 기본기, 기초가 없었으면 이러한 경험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AI 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코딩이 선행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교과서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얘는 무엇이냐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요 표지가 요것이요. 요 교과서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배포한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테마가 뭐냐면 비행기표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이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한 것은 비행기표에 국기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 국기를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보면은 비행기표에 국기가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학생들 스스로 논의를 한 후에 이걸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좀 개선시키자 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권을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권을 인식해서 공항에 들어갈 때 여권을 딱 대면 대한민국 국민이시군요. 미국 국민이시군요. 스페인 국민이시군요. 이렇게 인식해서 게이트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초등학생들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똑같이 데이터가 마스크와 노마스크가 아니라 각 여권이 되겠고요. 여권을 인식한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한국 여권, 스페인 여권, 미국 여권을 인식하는 모델을 만든 후에 여권이 들어가면은 어느 나라 여권이군요 하는 내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국기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인식을 못하게 되겠죠. 이걸 이제 코딩과 연결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코딩과 연결한 걸 보면 한국, 스페인, 미국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앞에 거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것을 못 느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 앞에서 잠깐 보이지만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학생들이 엔트리에 있는 파파고 모듈을 연동해서 학생들은 당신의 여권을 보여주세요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말하도록 그렇게 얘기했고 한국 여권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스페인 여권일 경우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끔 해주고 미국 여권일 경우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 컴퓨팅과 연결되면은 똑같이 앞에서 마스크와 한 것과 똑같이 아래쪽에 각도 모터를 적용해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핵심 내용만 제가 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유학 패스포트.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시군요. 7번 게이트로 가세요. 저기 유학 패스포트. Hello, you're American. Go to gate 5. 저기 유학 패스포트. 홀라, 어스티드리엑스, 이스카, 홀라, 다운타임, 외로트레스. 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파파고가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또 하나 배운 것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담진 못했지만 처음에 이 작업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발표할 일이 있어서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막 보냈는데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번역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어떻게 번역이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파파고 잘못이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거기서 학생들이 배운 거죠. 원래 원어가 소스가 정확하면 번역도 정확해요. 근데 소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번역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몸소 겪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지금은 이 학생들이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상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그 플라스틱 병을 인식해서 플라스틱 병이 들어오면은 그 휴지통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지금 만드는 것은 이제 잔반 줄이는. 그래서 학생들이 식판을 딱 보여주고 반찬이 많이 남았으면 맛있게 다 드세요 라든지 잔반을 줄여주세요 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다. 이제는 어떤 것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방향 설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I 융합 교육의 베스트 프랙티스. 제가 이제 일부 보여드렸는데 이것들은 소프트웨어 코딩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AI 융합이라고 해서 단순히 AI의 기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이것은 사실 융합교육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활용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돼요. 활용교육은 이제 앞으로 AI 활용은 공기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ICT 활용 교육을 시행했을 때 그때는 문서 편집기나 인터넷 검색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걸 못할 경우에는 어디 적절한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공기다. 공기를 우리가 흡입하는 것이다. 이제 AI 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코딩에서 기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유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경험해봐라. 근데 사실 실패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는 소프트웨어 코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딩과 결합됐을 때 AI 융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AI 융합이 성공하면 우리가 AI 교육을 시행하는 근본 목적인 AI 혁신 인재 양성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AI 융합 교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AI 교육, 개념, 활용, 개발 이 네 가지가 다 총합으로 융합된 것을 AI 융합 교육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AI 활용에 치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컴퓨팅 사고력, AI 이해, 데이터 이해, AI 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에 기반이 됐을 때 융합은 성공하는 것이고 이 아래 세 개의 레이어가 우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부르고 AI 융합까지
포함이 됐을 때 이것을 AI 융합교육이다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 그래서 AI 혁신인재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B-Pro11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죠. 이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문과 출신이에요. 근데 축구 광이었대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코딩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축구에서 AI를 접목하는 그런 기획을 한 것입니다. B-Pro11이 지금 축구와 관련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플랫폼 중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 AI 혁신 인재는 코딩 전문가나 전공자일 필요는 없다. AI 융합 교육을 시켜서 전부 코딩 전공자, AI 전공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딩은 알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어린 시절, 초중등 교육부터 시작하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1분 정도 지났네요. 예. 아침 일찍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이재호 교수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호 교수님께서 이제 AI 융합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실제 학생들의 생생한 사례와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서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